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1월호 소식지에 특집으로 이제 2024년 정심사 10대 뉴스 이제 그런 거를 해가지고 올해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거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하는 백중, 동지 이런 거 말고 이제 올해 있었던 일들 쭉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데 가장 기본은 이제 신행 활동이죠. 신행 활동에서 보면 올해 초에 우리가 캄보디아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벌써 그것도 까마득한 옛날 같은데, 캄보디아 2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캄보디아를 가게 된 계기는, 인도 성지순례를 가려고 생각은 했는데, 인도 성지순례는 기간이 길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무리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우선은 조금 몸을 푸는 느낌으로 캄보디아 정도 가자. 또 캄보디아 불교가 그렇게 우리가 많이 접해보지 못한 곳이라서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그 앙코르와트 사원 등등 해서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캄보디아 불교는 보니까 그 전에 이 힌두교 사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힌두교 사원이 이제 불교 사원으로 바뀐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제 힌두교 양식이 그대로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부처님만 계시는 경우도 있고 조금만 바뀐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참 특이한 경우다. 아마 캄보디아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정심사에서 이제 성지순례를 좀 며칠에 걸쳐서 갔다 온 게 제일 먼저 이제 제주도를 갔다 왔을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021년 못 가다가 2022년도인가 이제 경주를 갔죠. 경주.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경주 남산 중심으로 해서 남산을 집중적으로 다른 데보다 경주는 워낙 갈 데가 많으니까 남산을 집중적으로 성지순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 나라와 교토를 갔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캄보디아를 갔고 올해 11월 달에 이제 강원도 2박 3일, 3박 4일인가 성지순례를 또 갔다 왔습니다. 원래는 인도를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그냥 강원도로 갔었습니다. 성지순례를 쭉 보면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봄, 가을에 가는 성지순례는 기본적으로 가고 그 외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지순례를 평일날 갔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가고 싶어도 성지순례에 동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내년에는 일요일날 매달 갈지 아니면 겨울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요일날 성지순례를 가는 것도 괜찮겠다. 요즘은 직장 다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현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지순례가 그냥 가자 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캄보디아는 생각과는 다르게 힌두교와 불교가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사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또 신행 활동과 관련해서 올해 특별하게 했던 게 500전 인등을 이제 새로 이렇게 교체를 했고 지장전의 영구위패도 이제 새롭게 교체를 했습니다. 500전 인등 같은 경우는 이제 500전에 계시는 이제 그 안한존자하고 가섭존자하고 하여튼 그 몇몇 분을 그대로 이제 따와가지고 인등으로 우리 실제로 다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소식지 아마 보셨으면 다 기억을 하실 거고, 사실은 하면서도 결과물이 잘 나올까 좀 걱정을 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확실히 좀 화사하고 좀 이렇게 다채롭고 그전보다는 훨씬 더 좀 보기에 뒤에 있는 나은님들하고 잘 어울려가지고 보기에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500전 인증을 바꾸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장전도 영구위패를 바꿨는데요. 지장전을 바꾼 거는 영구위패가 거의 뭐 다 차가려고 해가지고 기존의 위패로는 더 이상 많이 이제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기존의 위패도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장전은 영구위패를 새롭게 교체를 했습니다. 더 많은 위패를 이제 모시기 위해서 요번에 이제 바꾸면서 우리가 주로 참고를 했던 게 서울의 봉은사, 조계사, 다음에 달마사 같은 서울에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점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데는 연구위패 어떻게 하고 있나 가서 우리 사무장이나 실장이 가서 보고 또 서울 길상사 이런데 가서 보고 참고해가지고 지금 모셔진 연구위패를 우리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하는 연구위패 중에서는 가장 최신 트렌드다, 최신 유행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구위패를 새로 바꾸고 보니까 지장전 분위기가 좀 칙칙해가지고 지장전을 좀 전반적으로 조명도 밝게 하고 약간 좀 지장전에 잡동사니도 좀 있고 막 그런데 좀 지장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못 했는데 새로 이제 위패를 바꾸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명도 새로 다 바꿨습니다. 조명을 바꾸면 좀 분위기가 바뀔 줄 알았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아가지고 뭔가 좀 지장전의 분위기를 좀 밝고 화사하게 좀 바꿔가지고 연구위패를 모신 분들이 아무 때나 오셔가지고 그 모셔진 위패 그 인간님들을 친견하고 할 수 있는 하는데 아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전의 분위기를 좀 쇄신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올해 정심사 가장 큰 일은 뭐 뭐니 해도 공양간 불란게 가장 큰 일이죠. 이 신행생활의 중심이 공양간인데 지금 공양간에 저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신도분들이 공양도 못 하시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임시공양간은 원래 계획은 동지 회양하기 전까지는 할 계획이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여의치 못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한 건 아닙니다.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잘 따라주지를 못해가지고 지금도 뭐 진행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1월 신정 지나고 나서 기초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100%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생각은 정초기도, 삼재기도 전에 임시공양관이 완공되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은 조금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2월 안에는 되지 않을까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말에 불이 났는데 아직까지도 임시공양관을 뭐 땅도 못 파고 있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긴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쪽으로 보면 올해도 이제 작년에 이어서 빛골 아카데미를 자비신행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좀 기본 과정을 했고 하반기에는 요식 사상을 가지고 했습니다. 상반기에 한 60명 정도가 접수를 해가지고 출석률이 대략 한 75% 정도 높은 출석률이죠. 이렇게 출석을 했고 하반기에는 한 50분 정도가 접수를 해가지고 출석률이 한 60% 정도. 아무래도 좀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 2년을 빛골 아카데미를 했고요. 2년을 한 결과 올해는 그래서 그동안 한 강의를 바탕으로 올해는 꼭 빛골 불교 아카데미 교재를 만들겠다 이렇게 제가 어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야 어쩔 수 없이 만드니까 동네방네 소문을 내놔야지 하기 싫어도 이제 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만든 교재를 가지고 빛골 아카데미를 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과정은 지금 그동안 2년 동안 해온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는 좀 기본 과정 하고 하반기는 심화 과정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리 정심사 신도분들도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불교 교리, 불교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잘 알고 수행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거 명심하시고 시내에서 하니까 또 저녁에 하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나와서 충분히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또 그 기도의 이유 책을 또 작년에 발간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2023년도에 기도의 이유를 우리 이제 자체 출간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내용이 괜찮다 이 정도면 해서 이제 작년에는 출판사에서 책을 냈습니다. 물론 뭐 잘 팔리지는 않고요. 출판했다는데 뭐 의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책을 잘 안 보니까. 어쨌든 교육적으로는 이렇게 기도의 이유 책도 내고 빛골 아카데미가 나름대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정심사에서 이제 대외 사업, 사회 사업을 꾸준하게 해왔는데, 그동안 해왔던 거는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뭐 피자 가게나 뭐 어르신 식당이나 팥빙수나 뭐 떡볶이나 이런 빵 나눠주고 뭐 등등등 뭐 한 것들은 해왔던 거니까 그건 뭐 생략하고 지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 복지 관련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일을 못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심사에서 동구청에 2천만 원을 저희가 이제 내가지고 우리 동구지역 관내에 그 복지 관련 사업을 하는데 써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청소년 시설을 새로 이제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 벽에 벽화 그리는 작업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인동의 쪽방촌에 그 사시는 어르신들이 빨래를 말리는 게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이제 옥상에 그 빨래를 넣을 수 있는 빨래 건조대를 또 제공했었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제가 갔다 왔는데 그 장애인 e스포츠를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가지고 개최를 했습니다. 동구청이 하고 동구청 그 관내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주관해가지고 그거 이제 저희가 지원한 기금으로 장애인들이 e스포츠를 했습니다. 가서 봤는데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외에 또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2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뭐 어쨌든 필요하면 동구 지역의 청년 사업, 복지 사업의 정심사가 기존에 해왔던 것은 뭐 그대로 하고, 그 외에도 청년 사업, 복지 사업에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우리가 특별히 또 청년 사업과 관련해서 크게 했던 행사가 2019년도에 백두산을 갔다 왔는데 그동안 쭉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이제 이런 외교 관계가 또 뭐 좋지 못해서 못 가고 그러다가 올해 다시 5년 만이죠. 백두산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우리 동구 지역의 6개 중학교 학생들 한 60명 정도 되든가 하여튼 학생들 데리고 제가 그냥 그 형식적으로 인술단장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그냥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요즘 뭐 학생들은 각자 이제 가정에서도 해외 여행들을 뭐 다는 아니지만 자주들 가고 그렇게 하는데 가족 단위로 백두산은 잘 안 가더라고 보니까. 가족 단위는 주로 이제 놀기 좋은 데로 많이 가고.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평생 가는 기억이 되는 것 같고요. 그 5년 전에 백두산 같은 친구들이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된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도 그때를 기억을 하고, 이제 그 친구들은 정심사 이야기하면 백두산 이야기를 먼저 한다고 그래요. 백두산 갔다 온 거.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2019년도에 같은 코스와 똑같은 코스를 갔습니다. 그래서 19년과 올해의 중국의 모습을 비교할 수가 있었는데, 확실히 5년 사이에 도시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깨끗해지고 좀 발전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없어요, 거리에. 19년도에는 뭐 노점상이나 길거리 가게나 이런 것들도 많고, 뭐 어디 광장 같은 데 사람들도 많고, 뭐 하여튼 뭐가 좀 활기차게 막 돌아갔는데, 요번에 가서 보니까 노점상도 없고, 가게도 없고, 뭐 사람들도 별로 없고, 확실히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심각하구나 하는 거를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련 그쪽에 이제 관동법원이라고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거기서 이제 많이 고문도 당하고 죽기도 하고 막 했던 곳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안중근 열사, 뭐 신채호 선생, 이런 분들이 거기서 이제 고문 당하고 거기서 뭐 총살 당하고 막 그랬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백두산은 관광을 가는데 관동부원은 안 갑니다. 거기는.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관하고 지역의 어떤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그런 걸 보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과거, 멀지 않은 과거의 선조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의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나 하는 것을 진짜 눈으로 직접 보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뭐 그런저런 것들을 해가지고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정심사가 동구청에서 그 감사패를 받았어요. 동구청 후원자의 날에 그때 이제 뭐 나오라고 해서 나가니까 이제 감사표를 주더라고요. 이런저런 일에 많이 동구청 사업에 지원을 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이제 감사표도 받았습니다. 어쨌든 정심사는 우리 지역의 사찰이고 또 뭐 그렇게 작은 규모도 아니고 하니까 꾸준히 우리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특히 뭐 지자체나 이런 뭐 불교단체나 뭐 복지나 환경단체 등하고 연계해가지고 지역의 대외 사업을 우리 정신사는 꾸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번에 또 다시 한 번 더 했습니다. 정신사의 활동을 주변에서 알아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외 사업은 올해 뭐 나름대로는 활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그런대로 소기에 우리 정심사의 위상에 걸맞는 활동을 했다라고 뭐 스스로는 그렇게 자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면 홍보 쪽으로 유튜브를 좀 활발하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나오기 전에 유튜브 들어가서 보니까 정기 구독자가 2,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 정도는 많은 숫자입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유튜브를 통해서 뭐 법회나 법문을 그때그때 제공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소식을 가능한 좀 자세히 담아가지고 유튜브로 바로바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소식은 아무래도 신속한 게 생명이니까 신속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식지를 그동안 매달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략 한 처음에 시작할 때는 1,400부를 찍어서 발송을 했는데 지금은 2,000부를 찍어가지고 1,800부를 발송을 해요. 이게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가 작년보다 뭐 아직 그 뭐 최종 결산은 나오지 않았는데 대략 보면 한 2023년보다 올해가 수입이 한 대략 1억 정도가 줄었어요. 수입이. 왜 줄었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가 그동안은 안 좋다 말로만 그랬는데 그 경기 안 좋은 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절집에서는 경기를 제일 많이 타는 게 제사입니다. 다른 뭐 기도나 등 같은 경우는
경기를 상대적으로 덜 타는데, 제사는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면 조상님까지 챙기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24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제 수입에서 거의 한 30% 가량이 이제 작년 대비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수입이 한 1억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뭐 특히나 탄핵 정국이 어떻게 지금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빨리 마무리된다고 해도 조기 대선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빨리 이 전국이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올 상반기까지는 지금처럼 이런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이 혼란 속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내년 역시도 수입에서 우리가 큰 걸 기대하기는 힘들겠다. 제가 뭐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 당분간은 소식지를 격월간으로 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돈만 있으면 매달 내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출하는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지출을 본의 아니게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격월간으로 내고, 대신에 이제 좀 내용을 좀 새롭게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새롭고 신선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갈 것이다. 예, 그거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양간 화재에 제일 큰 영향을 받은 게 템플스테이인데, 템플스테이하고 공양간 화재가 뭔 관련이 있나 싶겠지만은, 사실은 템플스테이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템플 온 사람들이 공양간에서 저녁 먹고 아침 먹고 하는 이게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공양간 쪽에서 이제 숙식을 하시던 우리 공양주 보살님들, 우리 서과장님, 이런 우리 직원들이 지금 템플스테이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템플스테이가 타격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지금 템플스테이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도 올해 보면 9월까지 보면은 1711명이 템플을 왔다 갔어요. 9월까지는 템플스테이가 활발하게 잘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템플스테이 최우수 운영사찰 상패까지 받고 막 그랬는데, 올해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도 가능한 시일 내에 빨리 템플스테이가 재개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2월 중으로는 템플스테이를 재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제 이 교육이라든가 사회사업 쪽에 나름대로 일정한 성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정심사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문화사업 쪽에 아직 제대로 우리가 안정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나 이런 사회사업도 중요하지만은 요즘 사람들은 불교를 기도나 제사 같은 걸로 불교를 접하기보다 문화로서 요즘은 불교를 접하기 때문에 요즘 세대에 맞는 어떤 문화상품으로서의 불교, 이런 것들을 우리 정심사에서 이제는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미룰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것들을 빨리 찾아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한 불교를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 할 것 없이 불교를 접할 수 있는 문화상품을 우리 정심사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굴리는 쪽을 내년에는 좀 역점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잘 된다면 우리 신도님들도 또 뭐 예를 들면 요가라든가 뭐 몸 푸는 거라든가 이런 등등 그런 것들을 좀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요.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정심사가 활동을 했나 하는 거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내년에는 뭐 어떤 걸 할까 그런 이야기 잠깐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